국가 시민 사상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보세요.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고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로크는 각 개인이 국가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조건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조움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조움들 중에서 최고의 조움을 목표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간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로크는 개인들의 필요 즉 기본적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해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룡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속으로 스스로를 구속한다. 홉스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 권리의 향유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인간은 공동체를 결성하고 공통의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국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로크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생명, 자유, 재산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 홉스는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 로크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자기 완결적 조직으로서 최고선을 추구한다. 공동의 선을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는 자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짐승 아니면 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자연적 의무라고 보았다. 국가가 형성될 때 개개인은 자신을 그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전면 양도한다. 이를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둔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다. 루소는 국가 구성원인 개인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법의 제정자여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홉스는 개인은 법을 따르는 자이고 법의 제정자는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라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가진다. 이 처벌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고 개인은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는 권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개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불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이라고 보았으며 유효한 계약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고 보았다. 즉 홉스는 정의와 불의는 국가 이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소유도 지배도 내 것과 내 것의 구별도 없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령과 평화 추구의 이성에 있다. 홉스는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로크는 사회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만인은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계약을 맺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홉스는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법규 위반자를 엄격히 제재하기 위해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 저항할 수 있다. 로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지만 이 권력은 구성원들이 신탁한 권력이므로 입법권이 신탁의 목적에 어긋나면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